그렇다면 시각과 청각은 인간에게 있어서 왜 그것이 우월한 감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각과 청각이 우월하다, 뭐 다른 감각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월한 이유는 그럼 뭐냐 하는 얘기죠. 예.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시각과 청각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리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과 눈으로 보는 대상 사이의 거리가 조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멀리 볼 수도 있고 바로 앞에 것을 볼 수도 있고 망원경으로 멀리 은하계를 볼 수도 있지만 현미경으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의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시각은 우리의 신체 안에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체 밖의 대상에 우리의 주의를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내 눈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에 주의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특이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또 뭐 예쁜 꽃이 있으면 그걸 좀 상세히 볼 수도 있고 단풍이 예쁘게 들었으면 그것을 보면서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단풍의 주위를 돌려서 보는 것이고 꽃의 주위를 돌려서 보는 것이겠죠. 그것은 다 우리 신체 밖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 시각은 신체 밖의 대상을 지각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신체 밖의 대상을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각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미각이나 촉각이나 후각과 같은 것은 거리 조작이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시각과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이 미각은 입으로, 촉각은 뭐 손끝으로, 후각은 코의 통로의 위치에서 몸 안에서 경험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각이나 촉각과 후각은 우리의 몸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지만 시각은 우리 몸 밖의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은 몸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몸 안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대로 맛이 좋은지 뭐 맛이 쓴지 느껴지는 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촉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 깔깔한지 부드러운지 느껴지는 대로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데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그런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 미각이나 촉각과 후각을 우리는 뭐 몸의 중심부 감각이다. 몸의 중심부 감각이다. 우리 몸의 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그것을 이제 몸의 중심부 감각 내지는 우리 신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신체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각의 정도, 그러니까 미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의 감각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뜨겁게 끓인 그 콩나물국을 어린아이가 맛을 보게 된다면 그 어린이는 콩나물국을 마셨을 때 뜨겁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콩나물국을 먹었을 때는 시원하다 하고 드십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콩나물국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느끼는 것하고 할아버지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맛의 감각은 이와 같이 그 개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주관성, 상대성을 갖는 것은 미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각이나 청각은 특히 시각은 앞에서 본 대로 이제 공통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또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각과 청각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다. 그것은 이유가 우리 시각의 감각은 몸의 외부 세계, 외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밖의 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 정보를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시각이 갖고 있는 또는 청각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특히 그 중에서 시각 정보는 보편적 지식을 산출한다. 보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렇다고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과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데 사과가 몇 개냐? 7개다. 누가 봐도 7개예요. 그 다음에 사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빨간색이다. 그 빨간색이라는 것과 사과가 7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보편적 지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어떤 반성,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외부 세계에 대한 그 지식, 그런 것은 또 언어를 이제 발달시키고,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언어와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통성, 이런 공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보편성과 그 객관성의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각이나 촉각은 그런 그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로 직접 느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느끼는 대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특수성,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특정한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과 상대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잘 차려진 그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배가 불러서 이미 밥을 먹고 온 사람에게 그 음식은 별로입니다, 사실. 이미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밥을 안 먹어서 한참 배가 고픈 사람에게 그 잘 차려진 음식은 뭐 진수성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잘 차려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성이고 특수성이 되겠습니다.